자, 9월 모평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9월 모평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작년 수능보다도 좀 훨씬 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공식을 외우고 그런 것들에 좀 익숙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말을 조금씩 바꿨어요. 살짝씩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포인트들이 있어서 공부를 좀 똑바로 하지 않았거나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사람들은 또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죠. 9번에 다음 함수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라지 fx는 인테그럴 fx dx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지 gx는 인테그럴 efx 더하기 1이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주어진 조건이랑 얘랑 공통 포인트가 있어요. 대문자 f에는 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g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할 거냐면은 gx 빼기 ef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x 빼기 efx는 인테그럴 뭐가 되냐? 그냥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c의 형태다. 근데 이 첫 번째 조건 나와 있는 거에서 g3 빼기 ef3이라는 게 얼마다? 0이다. 한마디로 여기 x에다가 3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5 대입한 게 얼마니? 하고 묻는 겁니다. 답은 2번. 10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요거 봤을 때 내가 S1부터 다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쭉 써봤을 때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빼기 S3 더하기 S4 빼기 S5 더하기 S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뭡니까? A2죠. 얘는요? A4예요. 얘는 A6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2가 1이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은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의 4제곱이 얼마다? 21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도 양수일 거고, 그래서 나오는 R 값은 얼마가 된다? 풀어보면은 2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생략하고 답은 3번. 11번은 너무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상수 A와 양수 T에 대해서 곡선과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뭐 점 B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이때 A, B는 AC이고 삼각형 넓이가 8일 때 뭐 이렇게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의 지수함수니까 이 형태로 그려줘야겠죠? 이 형태로 그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A에서의 X좌표가 T고요. B에서의 X좌표가 ET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가 A, B, 그리고 수선의 발을 C, 여기가 ET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이고 ABC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뭡니까? 이 꼭지점에서 이등분선을 내렸을 때 얘가 뭐다? 수직이다.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얘가 수직 이등분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럼 A의 높이는 얼마가 되죠? A의 T제곱이 되죠. 그거의 2배가, 그러니까 요거의 2배가 BC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A의 T의 2배가 A의 ET다. 따라서 A의 T제곱은 얼마다? 2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 쓴 조건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ACB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T의 A의 ET가 되는 거죠. 걔가 얼마다? 8이다. 근데 A의 ET가 얼마입니까? 얘가 4잖아요. 그래서 T는 얼마다? 4다. 그리고 A는 얼마가 된다? 2의 4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답을 계산해주면은 몇 번? 1번. 13번입니다.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리밋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가 중요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이 수렴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건데, 지금 이 극한에서 봤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가능한 포인트는 바로 분모가 0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fx를 보면은 fx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라는 게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죠. 그래서 fx 자체는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fx를 따로 놓고 보더라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1은 하나를 따로 빼주고, 그러면 fx 빼기 k의 x 플러스 2분의 x제곱이라고 써주면은 결국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분모가 0일 때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분모가 0이 나오더라도 얘가 수렴하게끔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얘가 x라는 거예요. 분자가. 그러면 분모도 만약에 x제곱이 나오면은, 분자가 x제곱이니까 분모도 x제곱이 나온다면은 아무리 x가 0일 때 분모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약분되면서 부정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정형으로서 사라지기 때문에 함수가 그 극한이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번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요 분모가 누가 된다? x제곱이 된다. 2번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얘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원화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fx에 빼기 k의 x 플러스 2가 얼마냐? 얘는 x제곱에 더하기 6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12 빼기 2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1번 케이스 k가 얼마일 때? 6일 때 가능하죠. k가 6이면 상수항하고 1차항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k가 6일 때 성립을 하고, 2번 케이스일 때 뭡니까? 2번 케이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은 6-k의 제곱 빼기 4의 12-2k, 얘는 k제곱 빼기 12k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48 더하기 8k니까 k제곱 빼기 4k 마이너스 12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리고 얘는 2, 6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k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 사이에? 6 사이에. 근데 1번하고 2번을 합쳐주면은 6에는 등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총 몇 개? 8개. 자, 14번입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집합이 있고요. 거기서 정의된 함수 탄젠트 k분의 x가 있다. 점 p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얘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일단 요 fx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탄젠트 k분의 x입니다.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3k 파이까지니까 지금 얘가 요 점근선까지, 이 점근선이 2분의 3k 파이거든요. 요 점근선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 라는 거고, 먼저 조건을 좀 보면은 AB가 3PA래요. 그러니까 얘 길이가 3이면은 AP가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 AB가 뭐냐면은 결국에 탄젠트 한 사이클이거든요. 요 한 사이클의 길이. 근데 지금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예요? K파이잖아요. K분의 1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다? K파이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다? 3분의 K파이다. 그러면은 A점은, A는 3분의 K파이, 탄젠트 K분의 1 곱하기 3분의 K파이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루트 3이죠. 그래서 P는 얼마다? 루트 3이다 라는 게 너무 쉽게 나와요. P가 뭐냐면은 요 점 P의 높이거든요. P는 루트 3이다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를 또 구하고 싶은데
안 쓴 조건이 뭐냐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요 3분의 5파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 넓이도 결국에는 얘가 한 사이클의 길이잖아요. 한 사이클의 길이고 그거의 높이 두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높이랑 여기 높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이클 k파이 곱하기 루트 3이 몇 개? 2개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은 얘가 얼마다? 3분의 5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k는 얼마? 9분의 5 루트 3.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은 답이 3번으로 나옵니다. 자, 15번입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고 f형이 0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방정식 g'x는 0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이다. 나조건은 gx는 x는 2랑 6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얘가 도함수가 되는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적분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에 그 매력이 뭐냐면은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건데 도함수가 무엇인지 주는 것도 가능하고 플러스 x축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게 요렇게 된 정적분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의 매력입니다. x축의 위치는 어떻게 하냐?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g0이 얼마가 나와요? 0이 되니까 함수값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함수값을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x축은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도함수가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라는 얘가 도함수가 되는 gx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가조건 봅시다. g'x는 0이라는 건 요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이다. 일단 얘는 gx로 생각하지 말고 요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라는 요 도함수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하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해봅시다.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이 절대값 x는 v자형의 함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예요. 요 v자 형태의 함수랑 만약에 뭐 3차 함수의 절대값이면은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다? 총 4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 fx가 여기 f형이 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랑 반드시 0,0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0,0이잖아요. 요 v자 함수의 그 꺾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얘랑 fx라는 함수랑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다? 총 4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gx는 x는 2랑 6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 말은 뭐냐? 얘가 도함수잖아요. 도함수로서의 극값을 가지려면은 x축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요. 아래로 뚫고 지나가든. 그래야 얘가 극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접한다거나 튕기듯이 튕기면서 접하는 형태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튕기면서 접하는 형태라면은 얘는 극값이 될 수가 없는 포인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F6과 G2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만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처음 하는 생각이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해요? 저 3차 함수가 어디서 꺾이냐를 보는데 그 어디서를 보통 그 특이점이라 그러죠. 뭐 극대극소 혹은 변곡점 이런 곳들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면서 특이점에서 꺾이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원래.
그럼 걔가 꺾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V자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이 친구 요 3차 함수랑 절대값 x랑 0,0에서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f0도 0이니까. 그래서 x축에서 요 꺾이는 포인트랑 이 3차 함수가 접하는 혹은 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 4개의 교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4개의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하나, 둘, 접하고 쭉 가서 4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인가 라는 걸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접하고 위에서 만나고 얘를 좀 끌어내려 봅시다. 접하고 여기 위에서 만나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G'이 결국 요 fx 절대값 fx와 절대값 x의 교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2랑 6이 있다는 거죠. 그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근데 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고 여기가 6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얘가 지금 절대값 x 함수랑 fx랑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으면 그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 값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친구가 x의 위치가 이렇게 가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는데 나는 2랑 6에서 또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닌가 보다. 얘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꺾였냐? 얘가 혹시 꺾였을래나? 하고 이렇게 또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여기가 0은 아닐 거야. 여기가 0은 아닐 거야. 왜냐면 나는 또 2랑 6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랑 6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여기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될 것도 같아요. 여기 저 위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서 넷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가 0이고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저 위에서의 교점이 6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F6은 기본적으로 양수예요.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애가 꺾인 거니까 이 F6 값은 그냥 꺾이나 안 꺾이나 그냥 양수인 애예요. 그래서 요게 양수가 되고 G2가 있는데 G2란 건 뭐냐면은 얘를 도함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으로 보면은 0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게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대값 fx에서 x를 뺀 이 친구는 어때요? 양의 넓이를 갖죠. 양의 정적분 값을 갖는다고요. 위에서 아래를 뺀 다음에 적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아니더라. 그러면은 다른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했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꺾이면은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 얘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에서 쭉 많이 내려온 게 위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4개를 만들게 하고 싶거든요. 4개랑 만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가 하나 접하고
2, 3, 4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x는 2랑 6에서 극값을 갖도록, 그러니까 얘가 0이잖아요. 그럼 2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2를 이제 여기로 보게 하면 돼요. 만약에 얘가 2인 것 같다. 하나를 잡아보자. 얘를 2라고 한다면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f는 여기 아래에 있고 절대값 x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값 f에서 절대값 x를 뺀 거를 적분한 거는 얘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f6이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 fx가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꺾이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만약에 얘를 6으로 잡으면은 여기가 음수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f6이 양수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6일 수밖에 없냐? 여기가 6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가 6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g'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이다. 하나, 여기 접하기 둘, 셋, 넷 이렇게 된다. 두 번째, gx는 x는 2랑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여기서 2에서 뚫고 있으니까 극값, 6에서 뚫고 있으니까 극값. 그 다음에 세 번째, g2는 0부터 2까지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적분이니까 음수 적분,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고, f6은 원래 fx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f6은 양수, 이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원래 fx가 어떻게 생겼냐? 요 녹색깔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fx에서 요 y는 x라는 직선을 뺀 거는 최고차항계수 k에다가 0에서 접하고 x 빼기 6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하면 돼? k를 구하면 돼요. 그게 뭐다? 여기 2,2에서 만나는데 얘가 원래는 사실 누구였다? 이 친구였다. 그럼 2,2가 원래는 2, 얼마다?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2는 4k에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약분을 해주면은 k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따라서 다시 써보면은 fx는 4분의 1의 x제곱에 x 빼기 6 더하기 x다. f8은 얼마다? 4분의 1의 64에 2 더하기 8이니까 얘는 32 더하기 8에서 40. 자, 그 다음에 20번은 그냥 가나다 빈칸 채우기니까 넘어가고요. 21번 얘도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이게 최근 기출문제도 똑같은 21번 포지션으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걔랑 좀 비슷했는데 일단 요거 같이 보죠.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쌤이 수업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fx 3차함수 뭐 2차함수 이런 거 나왔을 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쓰는 거는 정말 최후에 쓰는 방법이고 보통은 그렇게 풀지 않는다. 그냥 무지성으로 그것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성해라 라고 뼈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문제를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쌤이 말하는 그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21번에 나왔던 거.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가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쌤이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그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쓸 수밖에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왜 이렇게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먼저 첫 번째 요 f'에서 나오는 게 ex 더하기 그러니까 eax 더하기 b라는 요 형태가 이쪽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차피 f0을 두 번째 f0을 뺀다는 거는 상수항을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ex분의 f2x 해서 나눴을 때 이 부분에서 아까랑 똑같은 포인트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식으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로 그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그리고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요 부등식 한번, 이 부등식 한번 해서 총 두 개의 부등식으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1번 케이스 2분의 1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죠.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얘가 작거나 같다. 자, 2x분의 f2x 빼기 f0 정리하면은 뭐가 나오냐? 4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양변을 2를 곱하고 c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2ax 더하기 b를 한쪽으로 좀 몰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2ax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냐?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4겠죠? 그쵸?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2x분의 f2x 빼기 f0은 4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x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2ax 더하기 b가 x 4제곱 빼기 4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요 직선이라는 게 두 곡선 사이에 있어야 돼요. 부등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얘를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죠. 왼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리기 쉬운 2차 함수부터 보면은 0,-4가 꼭지점으로 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요런 형태의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냥 요런 형태의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x제곱에 x제곱 빼기 4거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해보면은 4x제곱 빼기 8x예요. 4x 세제곱 빼기 8x. 즉 x제곱이 2인 곳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극소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였잖아요. 얘랑 똑같은 높이에서 극소, 그 다음에 극대도 얼마? 극대는 0,0을 지나니까 극소, 극대, 극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두 곡선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2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요 평행선밖에 없다. x축에 평행한 요 직선밖에 없다는 거죠. 즉 기울기는 얼마? 0. b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면은 f'x는 3x제곱 빼기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10은 얼마다? 300에서 4 빼니까 296이 된다. 22번 곡선 y는 로그 2의 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가 있다. 쭈쭈쭈 있는데 지금 이번 모평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림을 좀 안 준다는 거. 그림을 안 주면서 너네가 상황을 잘 해석을 해봐라 라는 게 조금 느껴졌던 시험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로그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 AB가 있는데 얘 또 중요한 거 A와 B에 대한 대소관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y는 x에 대한 대칭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y는 x선이 있어야 될 거고요. A에서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B에서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그러니까 A, B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라고 해봅시다. 그럼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게 P 그리고 B를 대칭 이동한 게 Q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AP의 y절편하고 BQ의 y절편을 뺐더니 양수가 나왔대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가 A였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은 이 A에서의 수선의 발 내린 게 얘가 조금 멀리 있을 것 같아서 좀만 붙여보겠습니다.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얘가 점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점을 Y는 X 대칭을 시킨 게 얘가 Q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Y절편 하고 쭉 갔을 때 Y절편 하고 얘네 길이 차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3이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조금 그림이 너무 다 붙어있는 것 같아서 살짝씩만 내리겠습니다. 떨군다 알고 떨궜는데 더 이상해진 것 같다. 갑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은 결국에 P도 A를 대칭이동한 Y는 X 대칭이동한 거의 중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쭉 연장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연장선하고 이쪽에 대한 연장선, 이렇게 그어봤을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요 길이가 2분의 13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연장했을 때 얘도 2분의 13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는다면은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얘가 뭡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알파에다가 로그 2의 알파를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에다가 요 높이만큼을 더한 게 이 점이 되는 거죠. 이 점. 얘가 베타 더하기 로그 2의 베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차이가 얼마다? 2분의 13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식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로그 2 베타 빼기 로그 2 알파니까 로그 2의 알파분의 베타가 얼마다? 2분의 13이다. 두 번째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그 말은 뭡니까? 베타 빼기 알파분의 로그 2의 알파분의 베타가 얼마다? 7분의 6이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식도 두 개를 뽑아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얘네들 연립해주면은 계산은 좀 생략합시다. 알파가 2분의 1, 베타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상 얘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떠내었다. 여기 떠내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새롭게 그림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그려보죠. B점이 알고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B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B를 Y는 X에 대해서 뭐 한 거? 대칭 이동한 Q라는 점이 어디 있다? 이 위에 있다. 여기서 한 요 정도. 여기에 이제 Q가 있다. 라는 거고, 베타 값은 뭐 똑같겠고요. 그랬을 때 이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각형은 그냥 뭐 평행사변형으로 그려도 뭐 무난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베타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A점이 얼마냐? 얘가 4,2입니다. 그러면은 AP는 얼마일까요? P는 당연히 3,3이겠죠? 2,4와 4,2의 중점일 거니까. 그래서 PA는 얼마냐?
왼쪽에다 쓰겠습니다. PA는 루트 2. 그 다음에 BQ는 얼마냐? Q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2분의 1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BQ는 2분의 3 루트 2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얘가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3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2분의 요거 두 개 합, 얘 두 개 합 2분의 5 루트 2 곱하기 높이 계산해주면은 2 사라지고 8분의 65. 그래서 P 플러스 Q는 73이라고 나옵니다. 22번이 21번보다는 훨씬 생각하기도 편하고 쉬운 문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공통은 여기까지.